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이 하급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국경장벽 건설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군 예산 전용을 추진했었는데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 36억 달러를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항소법원은 어제 찬성 2명과 반대 1명으로 군 예산 전용을 허용했으며 이번 판결로 국경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예산 14억 달러를 승인하자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를 끝냈으며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으로 자신이 요구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자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고 국경장벽에 군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여러 주와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워지자 편법을 쓰고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합헌 결정을 내린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와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치러지는 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 질문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내놨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권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각 정부기관들이 센서스국과 비시민권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PR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7일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세관국경보호국, 센서스국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보호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973년부터 각 지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센서스국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은 비시민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소셜시큐리티 번호, 외국인 번호 등을 센서스국에 제공합니다. 국경보호국은 또 미 방문객들의 여행 기록 및 오버스테이 여부 등도 센서스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센서스국은 이에 더해 현재 연방 여성폭력방지법으로 금지된 인신매매 피해자와 범죄 피해로 인한 특별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 난민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서스국은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의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대략적인 숫자를 추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는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DNA 채취를 거부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부터 국경 세관보호국이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구금 이민자로 영주권자와 난민 신분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총 90일 동안 진행되고 정확한 진행 오피스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취된 DNA는 연방수사국의 DNA 인덱스 시스템으로 보내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연방, 주, 로컬 과학범죄수사연구실들과 공유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 이민자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왔고 향후 3년 동안 5단계에 걸쳐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르면 FBI 측에서 DNA 채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비디오를 제공해 직원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DNA 채취를 거부하면 클래스 A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DNA 채취가 이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의 감시만 강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고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는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4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세금 환급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억 5천만여 명이 세금보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금을 이른 시기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전자파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소속돼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발행한 임금 명세서 W2 양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 임금 명세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 환급금 역시 지연 지급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99 양식을 제출해야 하고 1099 양식들도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기입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비용공제 관련 서류인 1098 양식도 중요하고 수입과 비용 증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은행이 발행하는 연말 계좌 스테이트먼트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들 서류가 세금 보고 때 누락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1,800여 명의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데 뉴욕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도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7주가량이 지난 2일 오후 5시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을 마친 유권자는 총 1,8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국외 부재자는 1,319명에서 1,664명으로 345명이 증가했지만 재외선거인은 261명에서 199명으로 62명이 줄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순회 접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서 양식을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델라웨어 한인회와 커네티컷 한인회, 필라델피아 한인회 등 5개 한인회와 KCS 한인봉사센터에도 비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간이 멀어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한인회나 KCS 플러싱 사무실을 방문해 양식을 작성하고 공간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등으로 양식을 사진으로 찍으면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 3일 차영자 신임 회장의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차영자 신임 회장은 한인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 3일 팰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및 차영자 신임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앤소니 큐리튼 셰리프, 버겐카운티 로레인 조어노 노인국장과 폴김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차영자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차영자 신임 회장은 한인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생으로 목표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학교, 사회복지, 상담센터, 경저부, 사회봉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통해 한층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행사에서 전임 회장들과 협력 업체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행사로 모아진 후원금은 상록회 운영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아트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러싱 타운홀에서 새해 준비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음악, 무용, 전시회 등 상반기에만 80여 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지역 글로벌 문화센터인 플러싱 타운홀이 새해에도 풍성하고 다양한 다국적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 플러싱 타운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드 뮤직, 재즈,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한국, 중국, 멕시코, 아프리카 등 다국적 공연 80여 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타운홀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 사는 플러싱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인종의 문화 공연과 노인, 학생, 전 연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올 설날에는 한국 작가와 아시안 작가들이 함께 선보이는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2월 9일에는 한국 전통 미나 배우기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며 2월 21일에는 한인 최초 라틴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시타체와 퍼커션 연주자 김지혜로 이뤄진 그룹 4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5월 22일에는 한국 컨템포러리 뮤직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신노이 그룹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국 문화 중심이 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주위 분들 같이 데리고 와서 이런 좋은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까운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까운 이런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가 있으니까요. 굳이 한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문화를 더 배우시기 위해서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오실 수도 좋고. 이번 타운홀 봄 문화 공연은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과 티켓 예매는 타운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재외국민들이 이용하는 영사 서비스가 올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민원 포털 영사민원 24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나 해외 이주 신고서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외공간 발급 민원 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온라인 또는 재외공간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 현황의 확인, 공간별 맞춤형 민원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돼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14종의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초중고 졸업 증명서 등의 학적 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등 13종의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또 공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순회 영사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제 고국의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5일로 예년보다 빠른데요.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있는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은행들마다 송금 한도액과 무료 송금 가능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